안으로 갔어야죠, 그럼 모두가. 네, 법조비리 이야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전략의 성공입니다. 예, 댓글창에는 모두가 민주당 이야기밖에 안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별검사를 조국 혁신당 추천 인사로 하는 것에 대한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해석의 종지부를 찍는 보도가 주말 사이 MBC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주철 변호사는 그 김성태 변호인이었고 이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이 불쾌하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데 사실 이 쌍방울 사건은 우리 봉지욱 기자도 오래 취재했던 사건인데 이 김성태 변호인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거는 뭐 사실은 MBC 보도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 퍼니포에서 얘기를 한 거죠. 왜 조국 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가 됐을까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전준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그러니까 이른바 쌍방울 측의 변호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하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하고 나서 이제 MBC가 그걸 뭐 취재를 좀 더 해서 대통령이 거기서 굉장히 뭐 언짢아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저라도 열받죠. 왜냐하면 지금 이 본인도 전주철 변호사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이성윤 뭐 의원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얘기하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대북송금 사건의 구조 자체가 처음에는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요걸로 시작을 하다가 2022년 12월경부터 사건을 틀잖아요. 사건을 트는데 이거를 북한의 800만 달러를 이재명을 위해서 대납했다로 틀죠. 트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김성태야. 협조할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협조할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기가 뭐냐. 김성태의 횡령과 배임이 너무 큰 거예요. 액수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아마 그게 징역 3년이 안 나왔을걸요. 김성태 그게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횡령 배임 그게 형량이 굉장히 적게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면 내가 대기업 회장이고 회사를 살려야겠다고 하면 2년 6개월 실형 선고가 나왔다고 나옵니다. 금액 한번 보세요. 그 금액이 굉장히 큰데 500억 원대 횡령 혐의. 500억 원대죠. 500억 원대 2년 6개월 지금 초코파이 하나 훔쳐먹었다가 징역 살 뻔하기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2년 근데 보세요. 진짜 500억일까? 이 생각은 안 들어요? 검찰 단계에서 너 이재명을 위해서 돈 보냈다고 얘기해 라고 회유하면 떡고물 던져줘야 될 게 있잖아요. 사실은 대북송금 사건 외환관리법 위반 이거는 형량이 얼마 안 돼요. 아주 잘 나와야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6월에 뭐 집행유예 한 2년 나올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그 뇌물도 있었잖아요. 이화영 부지사의 뇌물. 그렇죠. 뇌물 때문에 사실 대북송금 사건 그 외환관리법 위반은 형량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김성태 입장에서는 가장 부담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김성태가 어떤 똥꼬물을 줬을 때 받았겠어요? 돈이죠. 횡령과 배임 액수를 줄여주고 거기를 축소해주면 징역 2년 나왔잖아요. 구형 자체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징역 2년 나왔던 게. 요즘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고수익 알바라고 해갖고 현금 인출하는 친구들이 구형 5년에 2년유월 나와요. 그걸로 뭐 얼마 벌었나요? 한 50만 원이요? 우리 4,200만 원 차 정치 자금차 리스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상민. 이 대북송금 사건을 취재한 기자로서 봤을 때 횡령배임 사건은 대북송금 그 진술 회유 그걸 하기 위한 미끼였죠. 근데 그거를 담당했던 변호사가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횡령 배임 변호사는 알잖아요. 이게 한 면이에요, 사실. 연결돼서 모른다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아니 그거는 미끼였고 당연히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법무법인 광장 유재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전주철 변호사가 13명의 변호인이 2023년 10월경 사임합니다. 왜 사임한 줄 아세요? 2023년 9월에 뭐가 있었죠? 9월 27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이 돼요. 그죠? 그 이후에 사임을 해요. 근데 당시에 저희 취재 기자들이 듣기에는 김성태가 수임료를 못 주겠다고 한다. 수임료가 너무 적다. 수임료 다툼이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법을 그만둘 때 이거 우리가 해보니까 이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고 하네. 우리 협조 못하겠어. 못 맡겠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런 정의로운 이유가 아니었다. 돈 문제로 그만둔다니까.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본인은 중간에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아마 선임계에 있던 명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기사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러면 왜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봉지욱 기자가 아는 정도 내용인데 모르고 저 추천했어요? 이성윤 의원은 오늘 본인은 몰랐다고. 왜냐하면 전주철 변호사 본인이 난 그렇게 관여한 거 없고 그래서 나 얘기를 안 했대요. 너 뭐 문제 되는 거 있냐 했을 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구글링만 해도
김성태 변호사 네. 선임 내용 나오던데요. 그러게요. 제가 오늘 네.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요즘 거 배제 하고 기간 설정해갖고 구글링만 해도 나오는 거라 저는 거기 사실 그 해명 보고 더 좀 어처구니 없을 때 음모론이다. 예. 그럼 대통령실은 음모론에 기분이 나쁜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기분 나빴다는데 그건 대통령실이 음모론을 펼치는 건가? 이거는 좀 되게 부적절한 해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특검의 선임 시스템 자체가 지금 뭐 정청래 대표 비판 많이 했는데 일단은 여태까지는 다 원내대표 쪽에서 해왔던 건 맞아요. 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법사위원들도 모른 채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과를 한 건 적절한 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잘못돼 있고 자기가 그 모니터링 제대로 못했다는 건 맞잖아요. 그건 민주당 내 그런 특검의 선임 과정에 시스템이 잘못됐다, 예. 그거 고치겠다라고 한 건 잘한 거죠. 잘한 건데 만약에 이제 이분이 전주자 변호사가 억울한 점이 진짜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분이 어떤 역할을 사전에 다 자기들이 민주당에서 파악을 해서 올릴 때 그걸 설명 자료를 같이 올렸어야죠. 예. 그게 없이 이 둘 중에 하나 해주세요라고 하면 심지어 민주당 우리 추천한 이분입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원내대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추천 받고 원래 레퍼책도 하고 저희 펌만 하더라도 그렇죠. 변호사 사람 할 뽑을 때 때 거기 같은 로스쿨 다녔던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근데 이거 아무 그냥 초임 변호사 뽑는 것도 아니고 특검 뽑는 건데 전화 한 번은 돌렸어야죠. 그러게요. 그리고 1차 특검 때도 본인이 지금 기사 보니까 1차 특검 때도 전준철 변호사 본인이 하고 싶어 했다.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당원 경력이 있어가지고 안 됐다. 당원 경력이 있어서 안 됐는데 이번에 당원 경력을 1년 미만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데 만약에 본인은 억울할 수는 있겠는데 억울할 수는 있어도 외형이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애초에 본인이 그리고 거절했었어야 아니면 이상민 의원한테도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다거나. 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얘기를 안 해도 그거를 잡아낼 수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러게요. 저희는 어떻게 알겠어요. 집권 여당이 네. 그 정도 정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구글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보통 제 일반적인 추천 경로는 민주당 당헌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 규정 내에도 이렇게 추천받는 프로토콜이 있고 거기에 따라 받고 이제 법사위에도 물어보고 거기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원내대표실에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리고 나가는 건 당대표 명의로 도장 찍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저도 이제 대표 변호사라서 저도 모르고 도장 찍으려면 안 돼요. 뭐든지 제 도장으로 찍혀 나가면 그게 법무법인 1루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저는 사과하는 것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는데 이성윤 의원님께서 나오셔갖고 해명한 부분은 조금 되게 의아하고 되게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서도 그에 대한 좀 비판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최근에 있었던 당정 갈등이나 혹은 당내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갈등의 연속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또 명청 갈등이 또 생긴 게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이 난다고 보세요? 최대한 눈을 안 마주치려고. 저는 그 생각인 것 같아요. 이제 청와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는 거고 이게 계속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지금 자신들이 세워놓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법이 속도가 안 들어와 주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께서 사과하신 건 너무 잘했지만 계속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근데 뭐 결국에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인 게 이게 민주주의는 원래는 수기하는 것도 그 절차 중 하나고 실제로 국민투표에서는 내 재신임과 걸어갖고 어떤 의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 헌법은 막고 있어요. 직 걸지 말라고 함부로? 그러니까 만약 대통령이 이런 거 국민투표로 붙이면서 나 재시민 해달라라고 하는 거는 헌법을 배우면 처음부터 배우는 이건 안 되는 국민투표라는 거를 헌법 1학년 때 배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데 당이니까 당연히 헌법이 적용이 안 돼갖고 안 되지만 저는 그거를 무조건 내 재시민과 거의 사실상 연부시켜서 당원 투표 전당원 투표할게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반헌법적이고 민주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뭐 특히나 합당 같은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모두의 오케이를 받고 가도 싸움이 나는 건데 이거를 왜 지금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객관적 물증도 있잖아요. 이제 여론조사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건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는 건 결국에는 부동층과 중도보수의 민심들을 갖고 와갖고 국힘을 정말 이제 지역 자민련으로 끝내버리든가 아니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링에서 배제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를 위해서 필요한 거는 무당층과 중도보수의 표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싫어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그 비판을 하면서 통합을 하기 위해라고 제안을 하시는데 지금 그래서 오히려 분열이 됐지 통합이 안 됐잖아요. 저는 이게 왜
왜 처음부터 왜 시도됐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절차로 시도되는지에 대해 모두 불만이다. 네. 지금 유튜브 여론을 누구보다도 봉지욱 네. 기자도 열심히 살피실 텐데 왜냐면 본인 유튜브 채널도 하셔서 도통 어떻습니까? 아니 뭐 정치인들이 하는 정치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부적절한데 그냥 뭐 보기에는 사실은 그 구교형 기자 경향신문의 구독자들과 네네. 제 실시간 이 댓글을 보면 여기 시사인 또 달라요. 유튜브 채널마다 좀 달라요. 다르다. 채널도 다르고 한데 예. 봉지욱의 오프 더 레코드는 어때요? 우린 이런 얘기 잘 안 하지. 우리 뭐 먹고 등산 가고 뭐 이런 것만 하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걔들은 안 맨날 해도 처먹는다고 댓글창에는 그러는데. 그 이야기밖에 안 하시잖아요. 하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승자죠? 갈등을 하면 그러니까. 당청 갈등을 하면 둘 다 패자예요. 저도 패자라서 지금은 어찌됐든 오늘 정청래 대표 아침에 보니까 이제 사과 죄송하다는 얘기를 예. 사실은 당 대표가 죄송하다는 그 단어 자체를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그건 잘했다고 보고 어쨌든 그럼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이렇게 가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둘이 만나서 풀어야 돼요. 대통령과 예, 그렇게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중간에 누가 지금 정무수석, 홍익표 예. 정무수석이 있으니까 가교 역할을 해서 풀던가 해야지. 지방선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좋습니까? 당청 갈등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요? 장동혁이 제일 좋은가요? 아니요 콘서트 하시는 분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가 6일 전에 관련해서 라이브 폴을 붙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7,000명이 투표를 하셨고요. 찬성한다가 41%고 반대한다가 56%, 모르겠다가 3%라는 현재의 지금 스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당에 대해서. 예. 이것도 사실은 처음엔 합당 여론이 더 높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1인 1표제랄지 여러 가지 지금 뭐 특검 임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문제가 터지니까 합당에 대한 그 찬성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추세에 대해서 지금 11일? 네, 지금 내일 모레 수요일 정도에 뭐 이야기가 나올 수도 의총하고 있다. 의총은 내일 한다라고 내일 하고 하는데요. 방향이 뭐 최고위원하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대로 절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면 그 절차를 거쳐서 내부 기본적으로 뭐 당원 투표 붙이기 전에 의원들이 대다수가 반대를 해버리면 못 하는 거죠. 합당 그럼 못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전에?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전에 하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이고 대신에 선거를 어떻게 연합할지 뭐 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합당할 수 있나요? 비슷하게 보시나요? 저는 당위도 그렇게 봐요. 유예를 해야 된다. 일단 논의 자체를 하면서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미운 게 아닙니다. 우당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이걸 반대 논의에서 너무 뾰족하게 나아가서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자체 틀어져 갖고 선거연대도 못하면 그거야말로 손해가 큽니다. 서로 같이 가야 되고 반정치하는 신인규 변호사님의 그 표현이 반정치하는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도 같이 가야 돼서 이 논의를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야 좀 댓글도 딴 것도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할 텐데. 그러게요. 저희 거의 블랙거리여서 3주 내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도 요즘에 MC를 하면서 어떤 주제를 해도 가세연이 박근혜 집을 압류했대요 해도 밑에서는 합당 얘기만 하고 있고 계속 그 얘기만 하세요. 뭐 지금 김건희, 윤석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결국 다 이렇게 좀 수렴되고 있어가지고 빨리 좀 정리가 되면 감옥에 좋겠다. 있는 윤석열, 김건희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그런 마음으로 이번 논의를 좀 바라보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내일 모레 안에 좀 이 이슈가 어떤 형태로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아까 토크 콘서트 하셨던 분 이야기 하셨으니까 그분 이야기도 짧게 좀 다뤄볼까요? 한 줄 평하겠습니다. 네, 다음 유튜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버가 됐다고 보세요. 근데 10,000명 넘게 유료 관객을 동원하는 건 대단한 티켓 파워이긴 하잖아요. 찌양 씨도 그 정도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유튜버인 거죠. 왜냐면 그분은 당적조차 없어요. 저는 당적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정치인에 가까운 거죠. 그분은 그냥 유튜버나 패스. 정치인도 아니다. 봉지욱 기자보다 사실 유튜브 구독자도 적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15,000, 몇 명 모았어요? 원래 17,000석이라면서요. 주최 측 추산으로는 15,000원 왔다고 어제. 15,000원 안 되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최소한 30억 가까이 허수가 있는 게 곽수산 씨도 갔고요. 박영식 기초전환가 가셨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근데 전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게 대다수 매체가 그걸 생중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돈 내고 갔는데 왜 생중계? 사실 그것도 팬들 입장에서는 빡치는 일을 저는 지지자라고 표현 안 합니다. 팬입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거 찍으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 아이돌 콘서트 가지고 저희 와이프가 가수라서 그런 거 보면 되게 엄격하게 해요. 엄격하게 잡거든요. 연예인과 함께. 저희 집 연예인이긴 한데 이렇게 잡으면 되게 엄격하게 이제 가드들이 와서 이렇게 자르거든요. 근데 여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와준 그 관객분 팬들한테 사실은 되게 손해인 거죠. 그 티켓을 돈 주고 샀는데 심지어 가격이 박보검 씨랑 비슷하다니까요. 79,000원이 박보검 씨가 거의 7만 원 후반대예요. 노래 20곡 불러주거든요. 전 그래서 당연히 한동훈 씨가 철봉쇼 같은 거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아까 네, 민주당 제 이야기할 때보다 생각에는 텐션이 다르시네요. 이게 이제 행복합니다. 이게 어차피 경찰 수사로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수사에 협조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네. 취지 이야기를 수사에 지난주에 협조할 한 것 바가 같은데 있죠. 저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는 빼박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담당 일진 이정주 기자가 이미 네. 빼박 증거가 있는 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IP 주소가 2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들리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중에 하나는 당시 당 대표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당 대표실에서도 당 대표실에 때, 그러니까 그 IP 주소가 확인이 되는데 그거를 내부에서 이제 함구하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쪽 하여튼 요 단계 게시판 사건을 잘 아는 그쪽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머. 그 기자들이 그러더라고요. IP 주소 하나는 그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수사를 가면 한동훈이 나는 몰라요라고 못할 거다. 아니 근데 빼박 증거들이 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단계 사건에 대해서 가족이 이제 그랬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말을 하던데 네. 그런데 당 대표실에 가족이 와서 댓글 썼다고 하기엔 아니죠. 조금 너무 문턱이 높지 않나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어느 포인트냐면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 이거를 한동훈이 쓴 것도 아니고 한동훈의 IP를 제3자가 썼는데 가족도 아니야.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 뭐 당사야. 당 대표 아니면 국회 내부의 당 대표실이야라고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아니 그거 상식적으로 지금 이걸 진짜로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아니라 가족이 썼으면 다행이라니까요. 그나마 아니요. 가족이 안 썼어요. 경우... 가족이 안 썼다는 전제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족도 쓴 거다. 가족도 안 썼다고 보이는 게 저는 이거는 왜냐면 그 동시에 갑자기 5명 장인 장모까지 모여갖고 한꺼번에 다 쓴다고요? 뭐 각자의 자리에서. 그거는 당연히 쉽지가 않은 거고 이 사건 자체를 저는 익명 게시판 사태라고 하면 안 되고 여론 조작이랑 명의도용 사태라고 불러야 된다고 이정주 기자님이 계속 그러는 거에 되게 동의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제가 법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문제되는 건 그 명의도용해서 업무 방해한 거.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실에 대해 당대표 연관성에 대해서 그때 셧다운하고 게시글이 삭제됐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대표실에서 막았다라는 취재가 있다고 이정주 기자님이 얘기하셨거든요. 만약 이것들이 사실이면 쟁점이 아예 달라요. 입계 게시판은 소재인 거지 문제는 업무방해 사건이라서 사법처리 대상이에요. 여론 조작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이고 곧 이것은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정주 기자 1년 몇 년부터 나 고발해라 막 이러고 하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소기각 안 되겠죠?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하게 문제되는 것은 이 한동훈 가족의 아이디를 특정 댓글팀이 특정 장소에서 공동으로 올렸을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 장인 장모가 연세가 많으신데 단계 게시판에 올리고 곧바로 DC 인사이드 뭐 갤러리나 이런 게시판에 올리거든요. 이게 사실은 노인분한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면 별도의 댓글팀이 특정 아이디들을 쭉 모아서 댓글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거고 예전에도 보면 장해찬 씨가 한동훈 댓글팀 언급을 한번 했잖아요. 장해찬 씨는 좀 알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얘기하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왜냐면 그리고 본인한테도 댓글 달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그 수사로 넘기는 것 자체를 또 마지막 한 패로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가. 왜냐하면 고소고발이 예전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당시 법률위원장이었던 사람이 의견서를 써서 보냈을 때 우리 피해자가 사실 국민의힘이잖아요. 당시 당대표의 지시를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국민의 입장은 수사하지 마세요. 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누군가는 수사를 하고 싶지 않아 했다. 근데 이제는 상황 변경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 패를 그냥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깔 건 아니고 만약에 그 유튜버 한동훈 씨가 갑자기 또 정치인으로 변모를 해서 출마를 한다던가 그럴 때 수사 카드를 내밀 그러면 것이다. 바로 나와서 이제 더 큰 타격을 주지 않을까. 근데 본인 당의 서버를 열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그걸 그때 그래서 수사 의뢰를 막 하냐 마네라고 그 친한계에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 측에서 너가 시켰던 거다 이런 식으로 반색했던 이유가 있을 거다. 네네. 더 하신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어제 근데 하여튼 한동훈 씨 콘서트 보니까 이분은 뭐 이렇게 맨날 방송 출연할 때도 그러고 태블릿을 그렇게 들고 다니면서 서서도 태블릿을 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꼭 원고나
태블릿이나 이런 게 없으면 말을 못 이어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서도 밑에 있는 태블릿을 계속 보더라고. 난 그게 차라리 저쪽에 프롬프터라도 좀 해주지. 돈도 많이 그러니까 초보 유튜버들의 실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진짜 초짜 유튜버의 티가 나더라고. 제가 지금 진행할 때 그러고 있거든요. 두 분 아까 민주당 이야기할 때랑 너무 텐션이 다르다라는 지적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좀 준비한 게 많긴 한데 못 들어서 좀 아쉬운 게 있으시다면 그 이야기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법 이슈도 굉장히 많고요. 정치권도 정치권대로 정신없이 돌아가긴 하네요. 예. 혹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강조하고 싶어. 내 다음 유튜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봉지욱 기자. 아니, 저도 없어요. 예.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법원 판결이 공소기각이나 무죄로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허망하네요. 이런 것들. 그러게요. 물론 수사한 분들도 허망하지만 관련해서 보도를 한 기자들도 굉장히 허망한 일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봉지욱 여러 기자 가지로. 굉장히 명태균 사건 무죄 났을 때 좀 우울하다고 쓰셨나요? 충격적이라고 쓰셨나요? 페이스북에 쓰셨던 게 하여튼 기억이 뭐 나네요. 여러 가지로 이제 허망하다고 쓰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허망하고 예.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항상 영화에도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도 반전이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 반전에 또 있기 때문에 예. 기다려 보시면 앞으로 무죄 소식은 저희 법무법인 1로 내부 그 업무 스페이스에서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야, 2월 지금 19일에 깨알같이 지금 법무법인 1로 여러분 법무법인 1로 요즘 힘들대요. 2월달 진짜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얘네가 내가 분명히 쿠팡 그거 배상 손배 소송할 때 예. 한 5천 원이라도 받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 하셨어요? 무료로 했어요. 무료로. 저희가 제일 많이 하고 예. 있어요. 무료로 했는데 그 인지대만 얼마 몇 억이에요. 거의 지금 저희 대출 얘들 지금 대출 받아서 했는데 일반 사건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못 받아요. 이제. 이미 다 계약을 다 해드렸고 무료로 한다고 해서 모았는데 저희가 돈을 받을 수는 없고요. 몇 명이죠? 저희가 신청은 34만 명 해주셨고 계약은 24만 명 해주셨는데 24만 명 인지대만 해도 저희 문건희 대표 요즘 방송 못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은행을 계속 돌아다녀서 대출 받고 있어갖고. 제가 얘기하지만 거기서 개인정보 유출 안 되게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24만 명을 모았다가 거기서 유출이 되면 큰일 나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진짜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진짜 보니까 이 문건일 정구승 변호사 열심히 살고 공익제보자들 무료 변론 하잖아요.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해오기 힘들거든요. 진짜. 김기현 변호사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댓글창에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판결마저 존중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임금님께 캔디님 질문이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저희 시민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개인적으로 존중 안 하셔도 돼요. 아직 20과 30이 남아있긴 하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자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 시험 칠 때 쓰는 거. 국민들은 그냥 분노하시고 공분을 마음껏 표출하셔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현직 변호사한테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비평할 수 있다라는 봉지욱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인택 판사님 수원 오셨는데 저 수원에 재판이 많거든요. 네. 자, 김인택 부장판사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월 9일 김은지의 뉴스인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장성철의 나는 솔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7기 옥수는 누구일지 기대해 주시면서요.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